안녕하세요. 빅을 보는 AI 제12강 플라스크 사용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크를 설치하고 플라스크로 웹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10과 클라우드 9에서 진행되며 빅을 보는 AI와 5V 3A의 USB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먼저 플라스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크 홈페이지로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보면은 플라스크 도큐멘트에서 온 설명, 인스톨레이션과 퀵스타트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플라스크 웹 디벨롭먼트 어드라 베타임 한 번에 개발하라 그런 말이 나와 있고요. 플라스크는 이제 진짜 템플릿 엔진이랑 오토카드 WSGI 툴킷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당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유저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킥스타트나 튜토리얼 등에 관한 정보를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먼저 이 플라스크가 뭘 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크를 알기 전에 웹서버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웹서버라고 하면은 웹브라우저 같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HTML 문서나 파일을 전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파치나 엔진엑스 등이 있고요. 이제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접속자가 많아질 때 분산해주는 그런 방식이나 혹은 배포, 이 서버가 어디에 있고 이쪽으로 접속하면은 이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배포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플라스크는 웹 서버는 아니고 웹 프레임워크에 속하긴 합니다. 장고나 플라스크 같은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도 있고 자바의 스프링, PHP의 라라벨 등이 웹 프레임워크에 속합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과 웹 어플리케이션, 웹앱을 만드는 것인데요. 웹앱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위한 간이 서버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서버랑 엄연히 다른 주체로 이제 서버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고, 서버랑 통신을 위한 별도의 WSGI라는 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쪽에 맨 위에 보면은 이거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WSGI 툴킷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WSGI는 웹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웹서버랑 통신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제 플라스크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썬의 웹 프레임워크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에 속하게 되고 간단한 이제 테스트용 서버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도 내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레임워크가 있고 풀스택 프레임워크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의 특징이라면은 다음과 같은 풀 프레임워크에 비해서는 가볍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인증 같은 과정들이 빠져 있긴 하지만 간단한 서버를 만드는 것에는 매우 간편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크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9으로 와서 pip3 install 플라스크라고 해주면 됩니다. 플라스크의 F는 대문자로 해주셔야 되며, pip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의 패키지 관리자입니다.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이제 손쉽게 다운받고 확인하고 지울 수 있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아마 설치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클라우드 9에 new 파일을 눌러줍니다. hello.py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고요. 안에다가는 from 플라스크 import 플라스크라고 적어주겠습니다. C++에서 include라고 했던 부분과 비슷합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앱을 선언해 주겠습니다. 앱은 플라스크의 그냥 네임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웹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어떻게 접속할 때 보여줄 것인지 그런 기능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앱의 루트, 즉 경로죠. 경로가 제일 최상위 경로일 때 define hello world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return
헬로 월드라고 해줍니다. 파이썬은 C++과 다르게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따로 붙여주진 않고요. 이쪽 위에 썼던 이제 따옴표 하나랑 쌍따옴표를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따옴표 안에 쌍따옴표를 넣을 수도 있고 그냥 따옴표 안에 쌍따옴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헬로 월드를 작성해 봤고요. 이를 저장한 다음 한번 웹서버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웹서버를 실행하는 것은 이제 익스포트에서 플라스크 앱이라는 부분에 hello.py를 등록해주고 파이썬으로 플라스크 모듈을 실행하고 호스트를 이제 000에 있면 모든 접속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실행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export 플라스크 앱은 hello.py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echo 명령으로 이쪽을 확인했을 때 플라스크 앱 변수는 hello.py가 됩니다. 이제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python 3-m 플라스크 라고 해주고 그 뒤에는 그냥 run을 적어줍니다. run 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 자체에서만 접속 가능하게 되니까 호스트를 0.0.0.0으로 모든 접속을 허용하게 해줍니다. 실행되는 주체는 여기 위에 선언했던 플라스크 앱이 실행되게 됩니다. 실행하면은 이제 프로덕션 WSGI 서버가 설치되었고 디버그 모드는 일단 오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서 기본 포트는 5000번으로 되어 있고요. 000 그러니까 모든 접속에 대해 5000번을 허용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를 클릭해서 오픈 인 프리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리뷰 창에서 이쪽으로 접속 비밀번호.local이 이제 IP가 되고 뒤에 포트 해서 헬로 월드 아까 입력했던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계속 새로 고침을 누르면은 이쪽 접속이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쪽에서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바꾼다면은 헬로 월드가 아니라 헬로 비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그대로입니다. 왜냐면은 디버그 모드가 켜져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종료하고 웹서버를 자체적으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헬로 월드로 다시 돌리고 이 밑에다가 if name은 메인으로 실행됐을 때 라는 의미인데요. 주로 C++의 메인 함수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메인 함수처럼 반드시 필요한 그런 건 아니므로 선언해줄 필요는 없지만 이 위에 것까지 다 실행하면은 혹시나 이제 외부에서 모듈을 이거를 라이브러리로 불러왔는데 위에 적어준 게 실행돼 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를 메인으로 실행했을 때만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네임이 메인일 때만 실행되도록 적어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app.run 그리고 디버그를 true로 해주고 호스트를 아까 했듯이 0.0.0.0으로 해줍니다. 저장을 하고 그냥 python 3 hello.py라고 해주면 그대로 서버가 실행됩니다. 왜냐면 여기 app.run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 디버그를 true로 했으니까 디버그 모드가 실행이 되었고요. 디버거도 실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그대로 접속된 걸 알 수 있고요. 디버그 모드의 특징은 여기를 바꿔도 저쪽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쪽에다가 비글이라고 적고 저장을 해주면 이제 이쪽 체인지 됐다는 걸 확인하고 리로딩 그러니까 다시 불러와 줍니다. 여기서 새로 고침해보면 비글이라고 업데이트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요. 브라우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오픈을 해보면은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데요. F12번을 눌러보면은 개발자 모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엘리멘트를 보면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상단 쪽에 보여지는 걸 의미하고요. 바디는 이제 밑에 이렇게 내용이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헬로 비글만 바디 안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거를 이제 HTML이라고 하는데요.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인터넷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PPT 화면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글자 크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매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뭐 크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HTML은 크게 태그, 속성, 값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해석해서 사이즈가 다르거나 뭐 이런 특수 문자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이미지, 마크를 보여주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HTML 템플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HTML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서버를 종료하고 mkdir 템플릿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동해서 템플릿 폴더를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 hi.html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쪽에다가 HTML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던 HTML 안에 헤드와 바디로 그게 나뉩니다. 일단 이를 그대로 적어주겠습니다. HTML 그리고 바디까지 적어줍니다. 맨 위에는 이 문서가 HTML이라는 것을 명시해 줍니다. HTML 안에 이제 헤드랑 바디가 들어가야 되고요. HTML 이렇게 HTML 헤드 바디라고 되어 있는 것을 태그라고 부릅니다. 이러면 헤드 태그, 바디 태그라고 부르는데요. 태그는 이제 이렇게 종료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헤드 쪽에는 적어줄 수 있는 게 타이틀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타이틀은 이 메뉴에 보여지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타이틀로 hi 템플릿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디에는 테스트라고 적어줍니다. 이거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따로 없고요. 왜냐면은 이런 HTML 파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웹서버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HTML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플라스크에서 이 HTML 파일을 불러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거를 템플릿이라고 부르는데요. HTML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나 일정한 형태를 가진 그런 재사용 가능한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값을 계속 보여준다. 근데 이거를 A 페이지, B 페이지 다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HTML로 된 템플릿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만 제공하면은 사람들이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전달하면은 템플릿이 이제 HTML이 템플릿이 해석하고 그거를 해석한 내용을 포함해서 웹브라우저가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템플릿을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템플릿 생성을 했고요. 여기 위에다가 from flask import render template 이라고 해줍니다. 이 밑에다가 새 함수를 만들어 줄 텐데요. app.root pag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define page라는 걸 만들어 주고요. 리턴 값은 render template 그리고 hi.html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크 웹 서버는 템플릿이라는 폴더 안에 hi.html을 찾아서 페이지로 보여줄 것입니다. 저장하고 이쪽에 hi.html이 있고요. 뒤로 간 뒤 서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되었고요. 여기 뒤에선 아까 제일 최상위 폴더 이제 그냥 슬래시에서는 헬로 월드의 헬로 비글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뒤에 페이지를 붙여 보겠습니다. 즉 이 웹서버 경로 내에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테스트라는 문구가 나왔고요. 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뒤에다가 페이지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라고 나왔고, 헤드와 헤드 보면 아까 하이 템플릿이라고 적어준 부분, 이렇게 제목이 바뀐 거 볼 수 있고, 바디에 테스트라고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을 수정한다면은 ABC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따로 바뀐 건 없고, 이 뒤에 test.abc, 즉 여기엔 바뀐 게 없는데, 이게 바뀐 이유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템플릿을 렌더링, 즉 해석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쪽을 바꾸고, 근데 디버그 모드가 아니었는데도 이쪽에 나오는 값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 우리는 줄바꿈을 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HTML에서 줄바꿈이 엔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줄바꿈을 위해서는 /BR이라고 적어주면은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바꿈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BR만 적어줘도 되고, 여기 저장을 한 뒤 해주면 이쪽에 BR 태그가 들어가서 줄바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HTML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고요. 혹은 여기 div라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블럭 단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div를 한 2개 정도 생성해 보겠습니다. 1, 2, 3으로 저장을 하고 실행합니다. 그러면 div로 묶여서 이렇게 줄 단위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HTML에는 태그, 속성, 값의 구조를 가진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body, div 등이 태그가 되고 test, abc, 1, 2, 3이 value, 즉 값이 됩니다. 그러면 속성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iv 뒤에다가 추가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클래스 이름을 설정은, 예를 들어서 id는 abc, 이렇게 id 속성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클래스 속성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id와 클래스는 명백히 구분되고 id는 한 페이지 내에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id이기 때문이죠. 클래스는 이제 속한 거를 의미하는데요. 이 클래스는 이 밑에 있는 클래스도, 밑에 있는 div도 클래스를, abc란 클래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id는 abc라는 걸 가지면은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변화를 주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abc를 이렇게 둘 수가 있고, 뒤에다가 스타일이라는 걸 둘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줄 수 있는데요.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얼라인 콜론 센터라고 두게 되면은 쪽에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id가 abc이고 클래스가 abc인 함수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클래스에는 따로 역할을 하고 있진 않은데, 클래스를 추가하고 싶다면은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밑에다가 스타일이라고 적어주고, 클래스 abc니까 이거를 잠시 지우겠습니다. abc가 그냥 이렇게 적으면은 이 div 같은 태그를 의미하게 되고요. 이 앞에 점을 찍게 되면은 클래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쪽에다가 예를 들어 .abc, 즉 abc 클래스를 가진 거는 컬러를 레드로 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 색이 빨간색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외에도 이제 여기서 템플릿 렌더링 할 때 값을 넘겨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HTML에다가 div를 하나 추가하고 중괄호를 연 뒤 value라는 걸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value는 변수, 그러니까 이쪽으로부터 WSGI를 통해 변수를 받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는 value는
hello.py라고 적어주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면 이제 이 파이썬 파일이 변경되었으니까 디버거가 로딩을 할 거고요. 이쪽엔 밸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고침해보면 hello.py가 우리는 분명히 이런 밸류를 넣었는데 hello.py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에서 밸류를 hello.py로 변환을 해서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플라스크를 사용하면 간단한 웹서버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웹서버를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매번 클라우드9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웹서버를 띄워서 이렇게 값을 확인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제 1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